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을 위한 깊이 있는 이야기 시간입니다. 혹시 누군가에게 마음을 다해 믿었지만 그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순간의 배신으로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가슴을 애는 듯한 그 아픈 말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믿었던 모든 것, 심지어 사람을 보는 내 눈까지 의심하게 만드는 깊은 상처를 남기죠. 우리는 왜 그 신호를 미리 알아차리지 못했을까, 무엇을 다르게 했어야 했을까 끝없이 자책하게 됩니다. 만약 그 배신의 칼날이 날아오기 전에 미리 그 방향을 읽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만약 인간관계와 권력이라는 안개 낀 바다를 헤쳐나갈 수 있는 명확한 원칙, 일종의 항해 지도가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역사상 가장 오해받는 철학자 중 한 명인 니콜로 마키아벨리의 지혜를 통해 그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흔히 마키아벨리 하면 냉혹한 권모술수나 무자비한 조종술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르침의 본질은 잔인함이 아닌 바로 생존과 자기 보존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세상을, 그리고 그 안에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날카로운 렌즈를 제공합니다. 이 원칙들은 차가운 전략이 아닙니다. 두 눈을 크게 뜨고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당신의 마음의 평화를 지키면서도 자기 자신에게 진실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입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은 이런 오래된 철학이 지금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라고 질문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 해답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력합니다. 바로 다른 사람들이 보내는 미묘한 신호를 읽고 그들의 행동 뒤에 숨은 동기를 이해하며 언제 행동하고 언제 믿고 또 언제 한 걸음 물러서야 하는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마키아벨리의 교훈은 먼 역사 속 이론이 아닙니다.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당신 자신을 지키고 굳건히 바로 설 수 있게 하는 실용적인 지혜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을 배신이라는 함정을 피하고 신뢰와 힘, 그리고 자기인식을 스스로 통제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여정에 초대하고자 합니다. 더 이상 두려움 속에 살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에게는 스스로를 보호하고 회복할 힘이 있습니다. 그 시작은 마키아벨리의 7가지 핵심 원칙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자, 잠시 숨을 고르고 마음을 열어 이 지혜가 당신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함께 탐험해 봅시다. 세상은 도전으로 가득하지만 올바른 마음가짐과 도구가 있다면 당신은 자신감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지혜가 당신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아 그들의 삶에도 빛이 될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신다면 그것 또한 세상을 밝히는 귀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제1장 적을 안다는 것, 내 주변 사람들의 진짜 얼굴, 가장 위대한 승리는 자기 자신에 대한 승리다라는 오랜 격언이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마주한 가장 큰 도전이 당신 내면이 아닌 바로 당신 주변의 사람들이라면 어떨까요? 당신이 믿고 잘 안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당신이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당신의 운명을 결정할 힘을 쥐고 있다면 말입니다. 마키아벨리의 첫 번째 원칙은 간단하지만 강력합니다. 적을 알라.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적은 항상 외부에 있는 명백한 적이 아닙니다. 때로는 당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 당신에게 결코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던 바로 그 사람들이 적이 될 수 있습니다. 배신은 낯선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에게서 오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주변 사람들을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저는 그들의 취향이나 좋아하는 것과 같은 피상적인 정보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들의 더 깊고 숨겨진 동기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움직이게 하는가? 그들의 두려움, 불안감, 그리고 야망은 무엇인가? 사실, 우리 대부분은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세상에 보여주고 싶은 모습만을 보여주죠. 하지만 그 내면 깊은 곳에는 모든 것을 뒤바꿀 수 있는 두려움, 욕망, 그리고 취약점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냉정한 현실입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지는 않는다는 것.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얼굴을 보며 미소 짓지만 문이 닫힌 뒤에는 전혀 다른 의도를 품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편집증의 권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을, 그리고 그 안의 사람들을 당신이 바라는 모습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마키아벨리는 모든 사람을 불신하라고 조언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단지 주변 사람들의 본성을 이해하라고 말했을 뿐입니다. 배신을 피하는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장밋빛 안경을 벗어 던지는 것입니다. 이제 한 걸음 물러서서 진정으로 관찰할 시간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그들이 하는 행동에 주목하십시오. 당신이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할 때 그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들의 행동에서 어떤 패턴이 보입니까? 그들은 이기심에서 행동합니까? 아니면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노력합니까? 이것은 냉소적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자신을 무장하라는 뜻입니다. 주변 사람들에 대해 더 많이 알수록 당신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준비가 더 잘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원칙은 관계를 피하거나 사람들을 차단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신뢰할지 신중하게 선택하고 그 신뢰는 모든 관계와 마찬가지로 시간을 통해 얻어져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믿었던 사람이 나를 해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아서 명백한 경고 신호를 무시한 적이 있습니까? 혹은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던 행동들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가 나중에 후회한 적은 없습니까?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주의를 기울이고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바라봄으로써 당신은 미래의 고통을 피할 힘을 스스로에게 줄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피상적인 수준이 아니라 더 깊고 본능적인 수준에서 이해하게 되었을 때 얼마나 자유로워질지 상상해 보십시오. 누군가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면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당신의 평화를 지키기가 더 쉬워집니다. 현명하게 신뢰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불편한 순간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생각했던 것과 다른 사람일 수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진실은 당신의 편입니다. 그리고 더 많이 이해할수록 당신은 더 강해집니다. 오늘 당신의 도전 과제는 이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을 이해하는 과정을 시작하십시오. 그들의 행동뿐만 아니라 그 동기까지도 말입니다. 주의 깊게 듣고 면밀히 관찰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직감을 믿으세요. 사람들의 핵심을 이해하게 될 때 당신은 자신과 자신의 평화, 그리고 미래를 보호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제2장 신뢰의 힘. 동맹은 현명하게 선택하라. 신뢰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강력한 힘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신뢰는 당신이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섬세하고 깨지기 쉬운 것이기도 합니다. 함부로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즈니스든 우정이든 혹은 개인적인 관계든 의미 있는 모든 관계의 필수적인 기반이 됩니다.
문제는 누가 진정으로 당신의 신뢰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이에 대해 명확했습니다. 동맹은 현명하게 선택하라, 신뢰는 의무감 때문에 혹은 누군가가 잠시 친절했다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신뢰는 오랜 시간과 일관된 행동을 통해 얻어져야 하며 당신만큼이나 그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숨겨진 의도와 다른 속셈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당신의 신뢰를 신중하게 다루는 것은 배신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를 너무 쉽게 믿었다가 나중에 그들이 당신의 편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은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어쩌면 당신 앞에서는 미소를 짓고 등 뒤에서는 당신에 대해 험담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혹은 당신의 가장 약한 부분을 털어놓았지만 정작 도움이 필요할 때 그것이 당신을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된 경험도 있을지 모릅니다. 마음 아픈 일이죠. 하지만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신뢰라는 귀중한 가치는 신중하게 지키고 분별력 있게 주어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줄 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을까요? 우선 말이 아닌 행동을 보십시오. 말은 쉽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에게 유리할 때는 옳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동은 진실을 말합니다.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얻을 것이 없을 때도 진실하게 행동합니까? 그들의 행동은 일관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주변 사람에 따라 변합니까? 신뢰는 당신의 가치관과 일치하는 일관된 행동을 통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구축됩니다. 다음으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사람이 내 삶에 긍정적인 가치를 더하는가? 아니면 나의 에너지를 빼앗아 가는가? 진정한 동맹은 상호 존중, 공유된 가치, 그리고 서로를 지지하려는 의지 위에 세워집니다. 만약 당신이 끊임없이 주기만 하고 받지 못하고 있다면 그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볼 때가 된 것일 수 있습니다. 신뢰는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에게 힘을 실어주는 관계를 맺을 자격이 있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이 당신의 동맹이 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은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충만함을 느끼기 위해 반드시 넓은 인맥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수는 적지만 더 강한 관계를 가질수록 신뢰와 충성심이 더욱 깊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단지 오랫동안 당신의 삶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을 곁에 둘 의무는 없습니다. 때로는 힘들겠지만 더 이상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이 자신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입니다. 하지만 신뢰의 진정한 힘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올바른 사람에게 주어졌을 때 신뢰는 당신을 지키는 방패가 됩니다. 당신을 지지하고 도전하게 하며 성장하도록 돕는 강력하고 지속적인 관계의 기반이 됩니다. 진정한 동맹은 항상 당신의 뒤를 지켜줄 것입니다. 당신이 흔들릴 때 일으켜 세워주고 당신이 스스로를 의심할 때 격려해 줄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당신의 신뢰를 당신에게 불리하게 사용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을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고 결코 당신의 신뢰를 배반하지 않을 사람들로만 주의를 채운다면 당신의 삶이 어떻게 변할지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맺은 동맹이 진정한 연결, 존중, 그리고 충성심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알 때 얼마나 큰 평화를 얻게 될지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울타리는 견고하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려울 때 당신 곁을 지켜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당신의 신뢰를 더욱 의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삶에서 누가 진정으로 그것을 얻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누구를 당신의 삶에 드릴지 분별력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더 이상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관계를 놓아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신뢰는 선물이지만 동시에 당신이 맹렬히 지켜야 할 책임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나아가면서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힘은 맹목적으로 신뢰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동맹을 선택하는 데 있습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당신을 지지하고 결코 실망시키지 않을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을 할 때 당신은 더 이상 배신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제3장 거리의 힘, 안전한 공간을 지키는 기술. 우리는 흔히 가까운 거리가 친밀한 관계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거리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숨겨진 힘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리는 단절이나 분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평화를 보호하고 당신의 온전함을 유지하며 다른 사람들의 혼란에 휩쓸리지 않고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공간을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공간을 만드는 기술은 사람들을 밀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숨을 쉬고 성찰하고 자신만의 힘을 보존하기 위해 여유가 필요할 때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압도당했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주변 사람들의 목소리나 외부의 압박이 너무 크게 느껴졌던 때 말입니다. 그런 순간에 당신에게 진정으로 필요했던 것이 더 많은 관계 맺기가 아니라 한 걸음 물러서서 숨을 고르고 관점을 되찾을 수 있는 더 많은 공간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거리를 두는 것은 일종의 자기 관리입니다. 이것은 고립이 아니라 명료함을 찾기 위해 언제 물러나야 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그 공간을 허락할 때 당신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다시 연결될 기회를 갖게 됩니다. 주변의 소음 대신 자기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일 시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의 혼란에 끊임없이 영향을 받는 대신 당신 스스로가 생각과 감정, 그리고 행동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공간의 아름다움은 다른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다는 데 있습니다. 당신은 세상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줄지 스스로 결정할 힘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떻게 관계를 맺을지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스스로에게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연락이 가능해야 하고 모든 일에 관여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항상 켜져 있어야 한다는 압박감은 때로 자신을 잃어버리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의 진정성을 유지하는 열쇠가 아니요, 또는 지금은 안 돼요라고 말할 줄 아는 데 있다면 어떨까요? 만약 당신의 평화로 가는 열쇠가 다른 사람들의 요구가 당신의 감정 상태를 좌우하지 못하도록 잠시 당신 자신 안으로 물러나는 순간에 있다면 어떨까요? 개인적이든 직업적이든 관계에서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은 당신이 그들을 신경 쓰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의 안녕을 보호할 만큼 충분히 아낀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공간을 만들므로써 당신은 실제로 관계를 맺기로 선택했을 때 더 온전히 참여할 기회를 스스로에게 주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나은 버전의 자신이 되어 더 현재에 충실하고 더 의식적이며 자신의 경계를 더 잘 인식하게 됩니다. 스스로를 위한 시간을 갖는 것은 괜찮습니다. 한 걸음 물러나는 행위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당신의 가치나 헌신을 감소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더 강해지고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더 명확한 감각을 가지고 돌아올 때 그 관계들은 종종 더 강화됩니다. 안전한 공간을 유지할 때 당신은 당신의 반응을 선택할 힘을 갖게 됩니다. 더 이상 주변의 압박과 기대에 충동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 자신의 진실에 기반하여 신중하고 의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명료함을 갖게 됩니다. 거리는 또한 당신이 너무 가까이 있을 때는 갖지 못했던 관점을 제공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끊임없는 근접성이라는 흐릿한 판단 없이 사물을 더 명확하게 볼 수 있게 해줍니다. 한 걸음 떨어져서 보면 당신은 당신의 상황, 관계, 그리고 삶에 대한 더 넓은 시야를 얻게 됩니다. 어디서 성장하고 있는지, 어디서 발목 잡혀 있는지, 그리고 어디서 놓아주어야 하는지를 보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거리의 가장 큰 힘은 당신의 에너지를 보존하는 방법을 가르쳐준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당신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세상에서 당신은 당신의 정서적, 정신적, 신체적 안녕을 보호하는 경계를 만드는 법을 배웁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의 공간을 존중하도록 가르치고 누구를 그리고 무엇을 그 안에 들일지에 대해 더 선택적이 됩니다. 이제 잠시 성찰의 시간을 가져봅시다. 당신의 삶에서 더 많은 공간이 필요한 영역이 있습니까? 그것은 특정 사람들일 수도 있고 상황 혹은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약속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균형을 되찾기 위해 거리의 힘을 스스로에게 허락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것은 문제로부터 도망치거나 두려움 속에서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닙니다. 성장, 자기 성찰, 그리고 명료함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힘은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 물러나 재충전해야 하는지를 아는 데 있습니다. 안전한 공간을 지키는 기술을 터득함으로써 당신은 내면의 평화를 흐리는 소음과 방해로부터 자유롭게, 온전히 그리고 진정성 있게 살아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제4장 보이는 것이 전부다. 당신의 이미지를 통제하라. 인식이 현실을 만드는 세상에서 당신이 세상에 보여주는 이미지는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세상이 당신을 어떻게 보느냐가 세상이 당신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가식적이 되거나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보여줌의 힘을 이해하고 그것이 어떻게 당신 자신을 보호하고 목표를 달성하며 인생의 도전을 헤쳐나가는데 힘이 될 수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책을 표지로 판단하지 말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사람들이 종종 눈에 보이는 것을 바탕으로 첫인상을 결정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좋든 싫든 외적인 모습은 당신이 진실을 말할 기회를 갖기 전에 먼저 말을 건넵니다. 당신이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 당신의 외모와 태도에 쏟는 에너지, 이 모든 것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강력한 신호를 보냅니다. 때로는 수많은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달하죠. 하지만 이것은 단지 신체적인 외모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당신의 이미지는 당신의 성격, 의도, 그리고 당신이 삶에서 설정한 경계의 연장선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보여줄지를 통제할 때 당신은 어떻게 인식될지를 통제하게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세상의 판단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는 창조자가 됩니다. 자신감 넘치고 힘이 넘쳤던 순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그 순간 당신은 어떤 식으로든 당신의 이미지를 통제했을 것입니다. 상황에 맞는 옷을 입고 고개를 높이 들고 나는 이곳에 속한 사람이라는 조용한 확신을 가지고 방에 들어섰을 것입니다. 반대로 작고 무시당하고 불확실하게 느껴졌던 때는 어땠습니까? 아마도 그 순간에는 당신의 진짜 이미지와 온전히 일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신의 외적인 모습은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판단이나 부정적인 시선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그것은 당신의 자기 존중을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에 신경 쓰기로 선택할 때 당신은 세상과 더 중요하게는 자기 자신에게 당신이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위엄과 자신감, 그리고 명료함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당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잘 차려입거나 외모에 신경 썼을 때 어떤 기분이 드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단지 좋아 보이는 것 이상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내면을 어떻게 느끼게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에 대해 기분이 좋을 때 그것은 당신의 내면의 자신감을 높이고 결단력을 강화합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에게 상기시키는 일이 됩니다. 그러나 당신의 이미지를 통제한다는 것이 정해진 틀에 맞추거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 연기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어떻게 인식되기를 원하는지에 대해 의식하고 당신의 외적인 표현을 내면에 자신과 일치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다른 누군가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당신 자신의 최상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일관성입니다. 당신의 행동, 말,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방식 모두가 당신이 투영하고 싶은 이미지와 일치해야 합니다. 말과 행동이 이미지와 일치할 때 당신은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이러한 이미지 통제는 신체적 외모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당신의 에너지, 자세, 그리고 소통 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이 당당하게 서고 명확하게 말하며 신중하게 행동할 때 당신은 세상에 당신이 얕보일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전달합니다. 힘이 아닌 존재감만으로 존중을 받게 됩니다.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은 당신의 이미지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과 함께 진화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성장함에 따라 당신이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 또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의 모든 단계는 당신이 되어가고 있는 모습과 일치하는 다른 이미지로 특징 지어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 자신의 힘에 대한 이해에서 시작됩니다. 세상에 당신이 만드는 인상을 통제할 수 있는 힘 말입니다. 잠시 성찰해 보십시오. 당신은 어떻게 인식되기를 원합니까? 세상에 보여주기를 주저했던 당신의 어떤 측면이 있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하게 앞으로 어떤 종류의 에너지를 투영하고 싶습니까? 이 질문에 답하기 시작할 때 당신은 이미지를 통제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것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투영하는 이미지는 당신이 자신에 대해 가지고 있는 존중의 반영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이미지를 통제할 때 당신은 세상에 당신의 가치를 알고 있으며 누구도 당신을 그 이하로 대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배신당하거나 이용당하는 것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제5장 무심함의 미덕,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법 인생이라는 소용돌이 속에서 감정은 종종 우리를 여러 방향으로 끌어당깁니다. 좌절, 분노, 슬픔, 기쁨. 이 모든 감정들은 우리의 행동을 좌우할 힘을 가지고 있으며 때로는 우리의 진정한 자아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기도 합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이러한 감정들로부터 한 걸음 물러설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것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통제권을 주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만약 감정의 파도가 당신의 반응을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것이 바로 스토아 철학에서 말하는 초연함의 미덕입니다. 감정에 지배당하지 말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말은 쉽지만 현실은 감정이란 매우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감정은 종종 경고 없이 순식간에 솟아올라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평정심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감정에 대응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초연함을 연습할 때 당신은 외부 사건이 당신의 내면의 평화를 흔들도록 허용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감정과 행동 사이에 공간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공간에 당신의 진정한 힘이 있습니다. 감정이 당신의 결정을 좌우하도록 내버려 두었던 때를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분노나 두려움에 사로잡혀 행동했다가 나중에 후회했던 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혹은 슬픔이나 불안감에 압도되어 명확하게 생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느껴졌던 순간도 있었을 겁니다. 그 순간 당신은 감정을 통제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감정이 당신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당신의 본 모습은 아닙니다. 당신은 그 이상을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당신은 이러한 순간들을 넘어설 힘, 당신의 내면의 힘과 일치하는 반응을 선택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연함을 연습한다는 것은 삶의 도전에 무감각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충동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어떻게 대응할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사소한 모욕이나 좌절이 당신의 평화를 깨뜨리도록 내버려두는 것을 멈춥니다. 대신 한 걸음 물러서서 숨을 고르고 당신의 행복이 외부 세계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감정을 억누르거나 존재하지 않는 척하라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감정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그것들을 초월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감정을 인식하고 그것을 관찰한 다음 그것에 따라 행동할 가치가 있는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분노에 차서 소리치고 싶습니까? 아니면 우아하고 침착하게 대응하고 싶습니까? 두려움에 휩쓸리고 싶습니까? 아니면 어떤 일이 닥쳐도 감당할 수 있다는 믿음 속에 굳건히 서고 싶습니까? 초연함은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 사이의 경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대할지 통제할 수 없지만 그것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통제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제할 수 없지만 그것들을 어떻게 헤쳐나갈지는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진정한 힘이 있는 곳입니다. 세상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관계 맺는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당신의 감정이 당신을 이끌도록 내버려두지 않기로 선택함으로써 당신은 목적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게 해주는 깊은 평온함과 명료함의 셈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장 평온하고 중심이 잡혀 있다고 느꼈던 순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순간 당신은 감정적인 충동에 지배당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당신은 명료하고 현재에 충실하며 의도적이었습니다. 주변의 소란에 휩쓸리지 않고 사려 깊게 대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연함의 힘입니다. 다음에 감정이 끓어오르는 것을 느낄 때 잠시 멈추고 즉시 반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반응을 선택할 힘이 있습니다. 당신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당신의 내면의 평화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결정할 힘이 있습니다. 이것이 초연함을 연습함으로써 얻는 진정한 자유입니다. 차갑거나 냉담해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진정한 모습에 뿌리를 내리고 머무를 힘을 찾는 것입니다. 제6장 기회를 알아보는 눈. 최적의 순간을 포착하라. 인생은 수많은 순간들로 가득 차 있지만 모든 순간이 똑같이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어떤 순간은 눈에 띄지 않게 스쳐 지나가지만 어떤 순간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품고 있습니다. 도전 과제는 어떤 순간이 당신의 성장, 미래, 그리고 성공의 열쇠를 쥐고 있는지를 인식하는 데 있습니다. 진정한 삶의 기술은 당신이 취하는 행동뿐만 아니라
당신에게 다가오는 기회를 인식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 모든 단계에는 열리기를 기다리는 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함정이 있습니다. 그 문들은 항상 화려한 기회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큰 소리로 자신을 알리거나 밝은 조명을 받으며 나타나는 경우는 드뭅니다. 종종 기회는 미묘한 변화, 우연한 대화, 작은 몸짓, 새로운 아이디어의 형태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잡는 열쇠는 바로 이러한 순간들을 발견하는 당신의 능력에 있습니다. 아마도 당신의 인생에서 기회가 스쳐 지나갔고 돌이켜 생각해보니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명확하게 보였던 때가 있었을 겁니다. 조금만 더 빨리 행동했더라면 상황이 달라졌을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경험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그 교훈을 얻어 앞으로 나아가는 데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기회가 눈에 띄지 않게 지나가지 않도록 더 깨어 있고 더 현재에 충실하도록 스스로를 훈련할 수 있습니다. 기회를 인식하는 것은 당신 자신의 삶의 패턴을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은 단순히 한순간에서 다음 순간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여정 위에 있으며 당신이 내딛는 모든 걸음은 당신을 어딘가로 이끌고 있습니다. 문제는 당신이 주의를 기울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일상의 소음에 너무 사로잡혀 우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미묘한 신호들을 보지 못합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고 자신에게 집중할 때 당신은 중요한 순간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타이밍뿐만 아니라 당신의 마음가짐도 중요합니다. 열린 마음과 호기심으로 삶에 접근할 때 당신은 이전에 간과했을지도 모르는 곳에서 잠재력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인식을 더 많이 연습할수록 기회를 더 쉽게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발견했을 때 행동을 취할지 여부는 당신의 결정, 당신의 선택입니다. 바로 여기서 용기가 필요합니다. 완벽한 순간을 모든 것이 딱 들어맞기를 기다리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완벽함은 거의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회는 당신에게 위험을 감수하고 미지의 세계로 발을 내디디며 어떤 일이 닥쳐도 헤쳐나갈 수 있다는 자신을 믿으라고 요구합니다. 기회가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안전지대 밖으로 밀어내고 당신의 능력에 의문을 갖게 하거나 두려움에 맞서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종 이것이 가장 큰 용기를 필요로 하는 순간입니다. 바로 이러한 순간에 당신의 진정한 잠재력이 드러납니다. 기회를 인식하는 것의 아름다움은 그것이 단 한 번만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인생은 순간들로 가득 차 있으며 각각의 순간은 당신을 목표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할 잠재력을 품고 있습니다. 당신 안에는 인생의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주저할 때 앞으로 나아갈 힘이 있습니다. 순간이 옳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통찰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회가 똑같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나타날 때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자신을 믿으십시오. 그 순간의 잠재력을 인식하고 그것을 잡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당신은 당신이 살아야 할 삶을 적극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맺은 말, 당신의 삶, 당신이 써내려가는 이야기,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온 이 여정을 되돌아보며 이것 하나만은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만들어갈 힘을 쥐고 있습니다. 모든 도전, 모든 관계, 모든 결정, 그리고 모든 기회는 당신이 되어야 할 사람으로 이끄는 디딤돌입니다.
올바른 순간을 인식하고 현명하게 동맹을 선택하며 역경 속에서도 힘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신감 있고 의도적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행동입니다. 당신의 여정은 인생이 당신에게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향하는 방향을 스스로 통제하고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창조할 의식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 길에는 인내와 인식, 그리고 때로는 약간의 불편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곳에서 성장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당신이 시작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바로 지금 당신 안에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배운 것을 당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주변의 기회를 인식하고 그것들 속으로 걸어 들어갈 만큼 자신을 믿으십시오. 오늘 당신이 내리는 선택이 내일의 당신을 정의할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당신의 삶을 당신이 원하는 바로 그 모습으로 만들 힘과 통찰력, 그리고 능력이 있습니다. 이제 밖으로 나가 그 첫걸음을 내디드십시오. 그 순간은 바로 당신의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저희의 지혜로운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모든 위대한